IT 만담 삼천포 토킹쇼 234회 2부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에 이더뷰 시간에는 옥션 외길 15년 인생 홍윤희 부장님을 모시고 굉장히 서글프네요. 옥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외길이라고 했는데 네. 뭐 한번 털어놔 보시죠. 다른 데서 스카우트 제의가 없었나요? 그런 말을 되게 초반서부터 해주시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물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고 좀 있었는데 제가 옥션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이제 갈 기회들이 조금 있었지만은 그냥 고사를 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 워낙 옥션이 우리나라의 그 전자상거래를 만들다시피 한 또 사이트고 또 대표적인 사이트고 굉장히 제가 또 애정이 많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오늘은 저희가 경매 얘기를 하러 나왔지만 사실은 그 전자상거래 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제주도에서 뭐 귤 파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디 뭐 무주에서 그 김치 만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다 인터넷으로 처음 물건 팔았다라고 하면 다 옥션이었거든요. 사람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사이트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홍보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혹시 뭐 스탁 옵션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그 옵션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렇잖아도 네이버에 옥션이라고 치면은 여전히 스톡 옥션이라고 잘못 기억된 분들이 너무 많아. 예전에는 전화 와서 막 거기 옥션이죠? 그랬더니 네, 옥션인데요. 저기 그 세제 파는 데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옥시 레빗뱅키죠 있잖아요. 거기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요. 옥시. 네, 옥시랑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고 전화해 가지고는 거기 이번에 그 오피스텔 그 분양받는 거 이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지 옥션. 네, 뭐 그다음에는 뭐 신라 호텔에서 무슨 뭐 미술품 경매 K 옥션. 다 이제 저희 쪽으로 연락이 오십니다. 참. 그만큼 대표성이 강하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일반 명사죠. 옥션이라는 것들은. 그래서 저희도 이걸 상표권으로 등록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까였어요. 네. 일반 명사기 때문에 상표권으로 등록이 안 되는데. 아니 위메프는 블랙 프라이데이도 했는데. 참 말이 많아요. 그거는 그 업계에서는 이거는 위메프가 잘못한 게 아니고 특허청에서 그거 받아주시는 분이 아마 불프라는 그 의미를 몰랐을 가능성이 잘 몰라서. 크다.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옥션은 알고. 참 무식하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저희도 이백을 지금 상표 등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백이요? 그러면 변리사 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대행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뚝딱뚝딱 컴퓨터를 쳐가지고 된다 안 된다를 대충 퍼센티지를 잡아서 줘요. 그러니까 뭐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분명히 그걸 이렇게 해서 등록을 했겠죠. 등록하셨어요? 이제 저희는 이제 상표 출연을 했고 네. 이제 등록 심사를 다시 하고. 이야, 축하드립니다. 저희 사이트 프로모션 하시는 분들에게 잇백이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해줘야 되겠네. 그래야 저희가 어떻게 좀. 근데 그것도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어떻게 쓰이냐에 대한 문제이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상표권 등록이라는 거는 오늘 주제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저희도 올킬이라는 딜이 있거든요. 있어요. 그 올킬이라는 것들을 그거를 상표권 등록을 했어요. 저희가 옥션 올킬이라고 해가지고 그리고 저희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일부러. 근데 그걸 했던 이유가 예를 들면은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막 얘기하다가 올킬 됐어요. 뭐 이거 그러면은 너 우리 상표권 침해했어 해가지고는 돈 내놔.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올킬이라는 그 브랜딩에 대해서 더 잘 알리고 우리가 그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일종의 디스카운트 딜로서 이제 그만큼 이제 소비자들한테 좀 가치가 이제 그만큼 잡혔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제 위메프도 그렇고 아마 이백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어떤 브랜딩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시고 이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원래 뭐 그렇게 심오하지는 않았는데요. 예. 해몽을 잘해주시니까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시다시피 저 팟빵 순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근데 상당 부분이 네. 적지 않은 부분이 오해를 하시고 아. 들어오신다. 아. 는 제보가 있었어요. 예. 뭐냐면 아가씨들이 이제 네. 가방 맞아요. 예. 잇백. 가방몰인 줄 알고 ITBAG. 예. 네. 그래서 이제 잘못된 정보를 좀 바로 잡아드리자. 아하. 우리는 이제 뉴스를 전달하는 잇백이다. 그렇구나. 예. 네. 하여튼 뭐 서두가 좀 길어졌는데요. 네. 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부장님께 먼저 여쭤보고 싶었던 거는 이 오픈마켓의 현재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지마켓 뭐 11번가 옥션 뭐 이렇게 가장 큰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뭐 인터파크 네. 뭐 아직도 살아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이제 지금 뭐 점유율이라든지 네. 뭐 매출이 변동세라든지 네. 이런 거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 오픈마켓만 따로 놓고 보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오픈마켓이 도전장을 내미는 쿠팡과 뭐 위메프 해가지고 그쪽이 다 우리도 오픈마켓화 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고 뭐 이마트몰이라든지 뭐 롯데마트몰 뭐 이런 그 오프라인 기반의 그런 쇼핑몰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GS, 그 다음에 CJ몰 이런 데들도 사실은 다 같이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다지 그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굳이 따지자면은 오픈마켓의 경우는 이제 G마켓하고 옥션은 이베이 코리아라는 한 회사고 그래서 따로따로 이제 거래액을 밝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둘이 합치게 되면은 이제 오픈마켓 시장에서는 한 6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자상거래 전체 시장에서는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아까 뭐 소셜 커머스라든지 또 요새는 뭐 카카오에서 뭐 카카오픽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러니까 기존의 전자상거래 사이트라고 알려지지 않았던 되게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가지고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잖아요. 뭐 블로그 기반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 또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에 계시는 또 일반 몰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오픈마켓으로 한정짓는 것들은 조금 무리가 있을 거는 같고요. 다만 이제 오픈마켓이든 온라인 쇼핑몰이든 소셜 커머스든 요새 화두는 무조건 모바일. 모바일에서 얼마나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고 있고 얼마나 많은 유저들을 확보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죠. 그럼 저희 그 동종업계에 있는 벙커원에서 하는 딴지마켓은 어떻게 좀 관심이 가는 브랜드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저희 전문 용어로는 버티컬몰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버티컬몰이요? 버티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종류의 그 유저들에게 어필하거나 카테고리 킬러성의 또 카테고리 전문 그런 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버티컬이라고 하는데 버티컬 몰들은 저는 SNS가 굉장히 요새 이제 화두니까 SNS를 통해 가지고 아는 사람들 가가지고 거기서 뭐 사고 물건 사고 그걸 그 아는 사람들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소문내고 이런 점에서는 저는 나름 니치로서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뭐 오픈마켓처럼 커지지는 않겠죠. 예. 어떤 대답을 듣고 싶으셨는지. 아니 거기 저는 이제 이 동종 업계니까 그 그러시구나. 방송을 자주 들어요. 뭐 네. 벙커원도 그렇고 네. 뭐 EJ도 그렇고 근데 벙커원이 광고가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그러시구나. 무슨 아로니아진 아로니아진도 있고 네. 홍신데 네. 김천인가 어디 70대 노 부부께서 뭐 인위적인 거 넣지 않고 네. 이름도 재밌어요. 순결한 홍신가? 뭐 그래. 그래서 나도 한번 사 먹어 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명을 잘했네. 그런 걸 버티컬몰이라고 하는군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딴지몰의 경우에는 어떤 뭐
그 상품적인 특징이 있다기보다는 좀 마케팅을 또 그 딴지라는 그 브랜딩과 연결을 해가지고 재밌게 하는 그런 종류의 상품들을 파는 거고, 저는 그런 것들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뭐 상품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이게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뭐 IT 쪽에 많이 종사하시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할 만한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가지고서는 전문 머천다이저가 붙어서 일부러 붙어서 갖고 온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승산이 있죠. 아유, 15년 외길이라서 확실히 다르네.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백이 만약에 뭘 파냐 버틸컬 뭐를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방은 팔지 마세요. 아유, 어떡해, 우리 저 타거스. 왜요? 아니, 이 백과 너무 안 어울려. 이 백은 주로 예를 들면은 무슨 마이클 코어스라든지 코치 무슨 뭐 이런 게 이 백이지. 예. 아니, 물론 뭐 타거스도 괜찮은 브랜드죠. 예. 아니, 그러면 IT 제품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팔면 또 이게 관심이 없을 거 아니에요? IT 제품을 팔면은 관심이 없고. 이 백에서 IT 제품 파나? 그런가 보다 이러지 뭐 구매로는 잘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잘 팔릴 수가 있을까요? 글쎄. 네, 사실은 상품을 소싱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내가 잘 아는 상품을 소싱을 해갖고 와서, 그러니까 그 왜 미생에도 나오잖아요. 그 싸게 사가지고 비싸게 팔으라고. 그 마진을 많이 남겨 먹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잘 아는 상품이 아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제 차장님이 잘 아시는 종류의 그 상품들을 소싱을 해갖고 오시는 거고, 이제 그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 딱 말씀드리긴 좀 어렵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타겟 하시는 분들, 타겟 그 고객층이 될 만한 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나이대의 뭐 남자인지 여자인지 주로 어디서 많이 드는지 이런 것들을 알면은 그때 딱 필요할 만한 상품들 같은 것들을 어디서 이제 싸게 소싱을 머천다이징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승산이 있죠. 저는 이 헤드폰을 한번 팔아볼까. 아유, 좋죠. 예, 좋죠. 방송을 헤드폰으로 겨울이고 귀가 따뜻하잖아요. 그렇죠.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소셜 커머스 또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이 지금 뭐 아까 모바일의 어떤 비중이 커지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네. 근데 이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모바일의 어떤 UI나 네. 이런 걸 보면은 G마켓 11번가 UI조차 이거 쿠팡 티몬이랑 비슷한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바일의 경우에는 그게 이제 소셜 커머스랑 유사하게 오픈마켓들이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는 모바일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UI에 끌려서 이제 물건들을 사느냐라는 거를 따라갔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픈마켓이 사실 모바일에서는 조금 후발주자로 좀 늦게 따라가서 이제 11번가가 이제 SK텔레콤을 이제 업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 시작하기는 했지만은 사실 옥션 G마켓도 지금 거의 지금 전체 거래액의 뭐 30%, 40%가 모바일이거든요. 작년 초에 5%인가 3%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옥션 G마켓 다 합치면은 거래 금액이 11조에서 12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3, 40%라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4조,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지금 소셜 커머스가 이제 전체 거래 금액이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2조가 안 되고 1조 5천억 정도 전체가 그 중에서 지금 50% 넘고 60% 정도 된다라고 치면은 사실은 옥션 G마켓의 모바일 거래 비중이 소셜 3사를 갖다가 다 합친 것보다도 훨씬 더 큰 셈이죠. 예. 근데 그만큼 이제 이게 단기간에 이제 쭉 따라왔던 것들의 그 요인 중에 가장 큰 게 아마 그 UI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잠깐 올킬이라는 저희 그 딜 코너들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11번가에도 뭐 쇼킹딜이라고 있고 그다음에 G마켓에도 그 슈퍼딜이라고 있고 그 딜 코너들이 있어요. 근데 모바일 화면이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존의 그 PC에서 오픈마켓에서 들어가서 목적성 구매를 할 때 나 기저귀 필요해. 그래서 기저귀 쭉 쳐가지고는
가격 비교해가지고 사. 이런 식으로 구매를 안 하거든요. 화장실 가가지고는 볼일 보면서 잠깐 보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머리를 안 써요. 일단 딱 보고서는 상품 사진 크게 나오고 가격이 나오고 이게 가격이 얼마나 싸라는 것들이 눈에 확 들어와야 물건들을 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는 영감 구매라고 하거든요. 영감, 인스피레이션 구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르게 말하면은 충동 구매죠. 충동 구매의 다른 버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모바일에서 충동 구매가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소셜 같은 경우들은 그 상품 DB가 별로 없어요. 대신 이제 상품들을 일일이 다 소싱을 해다가 그 이미지를 닦고 뭐 상품을 갖다가 이제 가격을 치고 해가지고는 그거를 갖다 큼지막하게 해서 그 한 화면에 뭐 5개 내지는 4개 정도만 보이게끔 딱 보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모바일 커머스를 처음 접한 사람들의 그 취향에 딱 맞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소셜형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은 모바일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잘 알았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픈마켓도 그런 형식의 그 코너들이 없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도 있었거든요. 저희도 뭐 오늘의 특가, 뭐 오늘만 특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 코너를 모바일에 맞게끔 닦아가지고 이제 올려놓은 것들이죠. 근데 이제 소셜과 이제 오픈마켓의 좀 차이라고 한다면은 소셜 커머스는 여전히 그 딜 상품에서 나오는 매출이 굉장히 큰데 비해서 오픈마켓은 그러니까 이 기저에서 그러니까 그 딜 프로모션 말고 그냥 사람들이 목적 구매를 해가지고는 사는 상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 상품이 보통 한 3천만 개 이러니까 소셜하고 이제 그 상품 DB 자체의 그 차이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쇼핑에는 목적 구매가 있고 그다음에 영감 구매가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오픈마켓인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소셜이 이제 오픈마켓은 제가 아까 15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최소한 한 뭐 6, 7년 또는 한 10년, 15년 이렇게 그 쌓아놓은 DB가 있어요. 상품 DB. 그 상품 DB를 가지고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바깥에 지금 엄청 추워, 미끄러워. 그러면은 그 염화칼슘이 필요하잖아요. 소셜에 염화칼슘은 소싱해야지 있는데 오픈마켓에서 염화칼슘이라 치면 항상 나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품인데 꼭 필요해. 근데 오픈마켓 치면은 다 나와.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오픈마켓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제가 최근에 몸소 느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녹차를 네. 그 잎녹차 있잖아요. 네. 그거를 사려고 일단 저 최양한이 때문에 저 티몬에서 녹차를 딱 쳤는데 제가 바라는 그 잎녹차는 없고 티백. 녹차 바디샵이 왜 이렇게 많어? 녹차 바디샵이 쫙 있고 결국엔 잎녹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마음속에 아직 영웅이 살아있는가? 당신의 영웅을 어둠으로부터 깨워라. 영웅이 필요한 시대, 당신의 영웅을 만날 준비 되었는가? 어지러운 세상, 화끈하게 뒤집을 그들이 부활한다. 영웅, 포카카오. 아, 맞아. 2주 전이었어요, 이게. 2주 뒤에 저 홍부장님 나오시니까 옥션에 한번 가보자 해서. 감사합니다, 고객님. 네, 옥션에서 녹차를 딱 쳤더니 진짜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거기 뭐 바디샵도 있고, 녹차 화장품도 있고, 뭐 잎녹차도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그 DB 풀은 확실히 넓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직접 느꼈어요. 네. 그리고 요새 재밌는 게 쿠팡이 또 뭐 블랙락인가? 거기 또 벤처 캐피탈에서 뭐 몇 조를 땡겼다. 뭐 1조라고 그랬나? 하여튼 얘네는 지금 그게 두 번째거든요. 그죠? 그 전에도 뭐 그때는 타이거 펀드였나? 또 뭐 수천억을 땡기고 그래가지고 지금 쿠팡이 외자를 굉장히 유치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좀 예전 같지는 않지만 티몬도 이제 소유를 그룹폰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외자 유치를 굉장히 이미 많이 했거나 할 상황인데 이 국내 오픈마켓들은 이거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사실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과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좀 다 같이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긍정적인 것들은 당연히 이제 벤처 캐피털들이 우리나라의 그 전자상거래의 어떤 포텐셜을 인정을 했다라는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긍정적인 것 같고, 이제 우려스럽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이제 벤처 캐피털의 이제 자금을 이제 유치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이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소셜의 가장 큰 약점 중에 하나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모델이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왜냐하면 보통 지금 다 1,000명 정도 지금 직원들이 있는데 수익들을 많이 못 내고 있는 그런 구조이기도 하고, 상품들이 아까 전에 딜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기저에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이제 쇼핑들을 좀 해야 되는데 항상 싼 가격으로 이제 사람들을 이제 유혹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마케팅에 많이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것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안 쓰는데 옆 그 회사에서 돈을 쓰면은 돈 써야 되는데 야 모델 누구 있어? 쟤 말고 또 누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그러니까 옆 회사의 그 경쟁의 그 마케팅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좀 리스크가 큰 종류의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언론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일부러 좀 그렇게 싸움을 붙이나 싶기도 한데, 쿠팡하고 이제 위메프가 뭐 몇백억씩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이게 뭐 거의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약간 이런 식의 그런 싸움 붙이는 기사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잘 되면은 좋지만은 또 내년이 돼가지고 어떤 상황이 좋지 않아졌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 굉장히 외부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불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뭐 오프라인 어떤 강자가 갑자기 탁 등장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케아가 광명에 지금 막 해가지고 가구 시장을 다 뺏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가구 카테고리 매출들이 확 빠진다든지. 그런 외부 상황들까지도 다 이제 체력으로 버텨낼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업계에서는 좀 우려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벤처 캐피털 외부 외자를 유치를 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아니 이 맥을 딱 짚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이케아도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또 딱 나와버렸네.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광명 롯데몰을 갔다 왔어요. 네. 그러니까 18일에 오픈을 해요, 이케아가. 네. 그러니까 이틀 남았죠? 근데 그날 보니까 이미 다 정리정돈이 다 끝났더라고요. 네. 많이 갔다 오셨어요. 예. 네, 문만 지금 닫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저는 롯데몰을 보면서 이제 2천 여주 안 가도 되겠구나. 안도감과 함께, 아니 그러면 이 롯데몰이나 이케아몰에서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건을 사기 시작하면 기존의 오픈마켓이나 소셜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궁금해했었는데, 네. 바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외부 요인들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뭐 아무리 이제 인위적으로 막는다고 하더라도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게 저기랑 같잖아요. 그 직구랑 마찬가지거든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응하는 것들을 이제 어떤 방식으로 현명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겠지만은, 이케아의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서부터 약간 좀 이제 예고가 되어 있었고, 이제 어떤 종류의 상품들이 팔릴 것이다라는 것들에 대한 시장 분석은 이제 뭐 유통업체들도 대강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응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보완할 수 있는 종류의 상품들을 많이 이제 준비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오픈마켓은 주로 국산 그러니까 비브랜드, 그러니까 브랜드 상품들도 있고 비브랜드 가구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좀 강화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예. 워낙에 이제 가구 거리에 계시는 분들이 오픈마켓으로 이제 많이 진출을 했고, 그 동안에 나름 이제 브랜딩들을 이제 많이 좀 쌓아갔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케아의 대응이 되겠다, 100% 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더라도 손 놓고 보고 있지는 않죠. 네.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11번가예요. 네.
11번가는 011일 때 11번가가 된 거 아니에요? 그죠? 011? SK에서 할 때. 네네네네. 011. 왜 못 알아듣는 척했어요. 젊은 척 하세요? 네. 스피드 011. 시티폰도 알아요. 이게 지금 했으면 그 10번가인가 그러면? 오늘 굉장히 추운데 그렇지 않아도 10번가라고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SK가 이제 뭐 굴지에 우리 국내 3위 서열 3위의 그룹이고 또 이 당시 011을 쓰던 유저가 지금도 뭐 비슷한데요. 전체 50%잖아요. 그럼 이 11번가는 이 거대 통신사의 덕을 많이 봤다 못 봤다. 굉장히 많이 보셨죠. 예. 그래요? 많이 봤다. 저희가 이베이가 저 옥션과 지마켓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도 이베이 덕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많이 봤죠. 특히 이제 모바일 커머스 초기에 그 SK텔레콤의 어떤 리소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쓰실 수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 옥션하고 G마켓이 이제 앱이라든지 모바일 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를 못 하고 있을 때 처음에 많이 이제 치고 갔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대기업 SK 쪽의 그런 리소스들을 많이 이제 쓰고 계셨던 건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 공정위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네? 곤란한 질문인데. 네, 그거는 뭐 제가 아는 바 없어가지고. 팩트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네?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제재나 네. 시정 권고나 이런 게 있었나요? 제가 유통 출입을 안 해가지고. 그 유통 쪽 말고 이제 그 앱을 이제 기본 그 장착하는 거 있잖아요. 그 SK 텔레폰, 그러니까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그러니까 뭐 SK 계열 그 앱들을 쭉 깔아놓는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에 대한 제재가 있을 법하다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뭐 SK만 한 게 아니라 뭐 다 했다 이렇게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부분들을 많이 이제 덕을 보신 건 사실이죠. 이제 SK 계열들 예를 들면 뭐 싸이월드나 네이트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이 SK에서 나오는 그 핸드폰에 굉장히 많이 이제 기본 탑재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있었죠. 네. 요즘도 그게 깔려 있나요? SK 요즘은 지울 수 있게끔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탑재는 하는데 옛날에는 그게 지울 수도 없게끔 해놨었는데 요즘은 지울 수 있게끔 해놔야지. 그러니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솔직히 말해서 저 아이폰 쓰는데 뭐 사파리 같은 거 지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또 이 뭐 역차별 뭐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이제 걸려 있어가지고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이제 거시 경제를 살짝 둘러봤고요. 사실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내용이 중고거래죠. 네. 중고거래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 요즘 이제 옥션에서 하고 계신 이 중고거래가 막 뜨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네, 맞습니다. 제가 이제 모셨어요. 네. 중고거래 하면은 보통 네이버 카페죠. 네. 중고나라? 네네네. 네. 중고나라랑 뭐 또 뭐 번개장터? 네. 이런 게 좀 기존엔 많이 왔었는데 네. 뭐 이러저러한 부작용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옥션 중고장터가 뜬 건데 여기 대해서 이제 한번 진득하게 한번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자료를 보니까 국내 중고시장 거래액이 연간 10조 네. 시장이다. 네. 추정치. 네. 근데 중고차 빼고. 네. 중고차 빼고. 네. 어마어마하군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고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옥션에 입사했을 때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은 중고 경매 사이트라는 식으로 포지셔닝이 많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 전체 거래액의 한 10%도 안 됐었어요. 중고 경매 이런 쪽의 상품들은.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한 뭐
뭐라 그러냐, 이제 1950년대 이후에 굉장히 이제 고도 성장을 했는데, 사실 중고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제 중고로 이제 사고 팔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경제가 이제 발전을 했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하는 건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올라오지를 않았던 거고, 더더군다나 이제 온라인 쪽에서 중고 거래라는 부분들은 정말 지극히 미약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래도 그때 당시에 많이 이제 중고 거래가 되었던 게 중고 그 명품 시계랑 그 다음에 명품들. 그래서 지금 보면은 그 당시에 그 전문 그 명품 중고를 저희 사이트에서 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이 지금 뭐 이렇게 어디야죠? 저쪽 오프라인에 매장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내가지고 지금은 그 오프라인 샵에서 명품 중고 거래들을 하고 계세요. 쭉 있었죠. 전당포라고. 네, 전당포. 그거보다는 더 좀 진짜 중고를 사고 파는, 이게 다듬어가지고 사고 파는 그런 개념들이고, 꼭 전당포니까 고리 대금업자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저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처음에 이제 이제 판매자분들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이제 언론에다 소개를 했는데, 그 중에 초기에 피칭했던 분 중에 한 분이 중고 명품 시계를 전문으로 거래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제 단골 손님들이 있는데, 언론인들,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 정말 완전 고급 정보, 고급 그 클라이언트들을 쫙 보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속으로 누가 인터넷에서 롤렉스 시계를 1,000만 원 주고 사냐? 근데 진짜 주고 사시는 분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때 우리나라가 아직 그런 게 좀 있긴, 그러니까 안 갖춰져 있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씩 그 문화가 있긴 하구나라는 것들 생각이 이제 들었었죠. 지금도 사실은 중고 명품 시계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중고장터에도 보면은 이제 베스트백 뭐 이런 데 보면은 중고 베스트백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특히 이제 그 베스트백은 이 입찰자 수가 많은 경우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입찰자 수 많은 것들은 당연히 단가 세고, 그리고 이제 경매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 명품 시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10년 전과 지금과 이제 현격하게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한다면은, 예전에는 주로 정말 뭐 진짜 의사, 변호사, 이게 정말 돈 있는 사람들이 주로 중고 명품을 조금씩 사는 이런 형태라고 한다면, 지금은 진짜 누구나 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저 아시는 분이 어디 무슨 베이비 페어인가 뭐 가가지고 아기를 키우는데 분유를 갖다가 샘플을 잔뜩 받아갖고 왔대요. 근데 모유 수유를 해가지고 분유가 필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뜯어서 먹이고서는 애가 안 먹으면 사실 다 버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유통기한이 3개월인가 남아있는데 그걸 중고장터에 올려가지고 이걸 이거 누가 사겠냐? 누가 이거 유통기한 3개월밖에 안 남은 분유를 사겠냐? 근데 대전에 사시는 어떤 분이 잽싸게 채가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품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이제 생활 밀착군 형태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존의 중고나라로 대표되는 이런 일종의 커뮤니티죠. 그렇죠. 이 커뮤니티의 어떤 문제점, 부작용 때문에 이제 옥션 중고장터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생각이 떠오르는 게 먹튀예요, 먹튀. 네. 일단 저도 벽돌. 저도 그런 유사 경험이 있었고, 네. 저는 이제 선의의 피해를 본 적도 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제가 예전에 헤드폰을 한번 팔아봤더랬죠. 역시 그 헤드폰 쪽에. 왜냐면 제가 그 비치바이 닥터드레라고 그 박태환이가 좋아하는 브랜드인데 저도 그 좀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샀는데 그 다음 주에 거기서 그 회사에서 선물이 들어왔네? 아이고. 똑같은 제품이? 아이고. 그 2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새 거를 한번 내놔봤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게 시가가 10만 원이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개봉도 안 한 신상이기 때문에 얼추 한 7, 8만 원 정도까지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충분히 그래서 남지. 딱 갔죠. 거기는 이제 그 직접 만나서 현금 박치기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를 선호하더라고 서로. 네, 그래서 저도 못 모르고 이제 갔는데 거기서는 잘 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전화가 왔어. 네. 이거 써봤는데 네. 좀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난다. 아, 진짜. 헐.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반품 받으셨어요? 아니 그거는 새 거를 뜯은 거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어떻게 내가 뭐 하냐. 거기 AS 뭐 2년 개런티 되니까 그거 가시라. 그랬더니 또 뭐 자기 뭐 저 학생인데 그럼 좀 더 싸게 어떻게 안 되냐고. 그래. 흥정을 하기 위한 그래서 수작이었구나. 이제 조금 더 깎아줬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수법이야. 더 깎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그렇구나. 그래서 젠장 이제 이런데 쓰면 안 되겠다. 네. 진짜 뭐 내가 아는 사람을 주면 줬지 이런 거 안 해야 되겠구나라고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들 저는 중고 나라에서 이제 물건을 찾아가지고 한번 검색까지는 해봤는데 실제로 사지는 않았거든요. 저도 너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가지고 제일 황당했던 얘기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아까도 분유 얘기를 드렸는데 독일제 분유가 한참 인기 있었던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제 분유 없어가지고 막 못 먹이고 그때 당시에 뭐 무슨 분유 무슨 파동 뭐 있었어. 그래가지고 외제 분유들 많이 이렇게 메일 유업. 네, 뭐 있었어. 하여튼간에 그래서 어떤 분이 독일제 분유를 갖다가 찾았다고 근데 누가 이렇게 엄청 싸게 이제 중고나라에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딱 사갖고 왔는데 밀가루를 넣어가지고 보냈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사라져 버려가지고. 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중력분. 네, 중력분, 병력분이었는지 중력분인지 모르겠는데, 너무 이제 화가 나죠. 그러니까 사실 커뮤니티가 사실 신용만 보장만 된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그 이상 좋을 거는 없죠. 그쵸. 예, 직접 얼굴 보고 주고, 뭐, 카톡으로 막 해가지고는 그 와중에서, 오늘도 중고나라는 평화롭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평화로운 일들만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생각보다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어려워서 나빠진 경우들도 있고 원래 나쁜 사람들도 있고 이제 뭐 중고장터가 이제 기본적으로 옥션은 상거래 사이트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중고나라는 조금 다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는 기본적으로 커뮤니티다.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들어가요. 뭔가 이제 사람의 어떤 훈훈함과 뭐 이런 게 있을 거라고. 그러다가 뒤통수 맞으면은 되게 굉장히 세게 이 배신감을 느끼는 경우들이 있는데 옥션의 중고장터 같은 경우 여기는 기본적으로 상거래 사이트다라고 사람들이 딱 이렇게 그걸 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에스크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매매 보호 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아까 방금 뭐 물건을 팔고 왔는데 그러니까 물건이 낙찰이 됐는데 그 구매자 정보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보여주지? 왜 안 보여주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 돈을 입금을 안 했어. 이 사람이 입금을 해야 그래야지 주소랑 그다음에 이 사람의 연락처를 갖다가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물건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물건 받아보고 물건에 하자가 없다. 라고 만약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반품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그거는 적어도 이제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니까 뭐 근무 시간에 전화하고 카톡하고 뭐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예, 이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여기는 상거래 사이트다. 여기는 옥션을 통해서 이 매매보호 장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이제 그 버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네이버 중고나라에서는 만약에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 네. 그러면 뭐 구제 장치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커뮤니티니까 구제 장치는 없는데 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기도 이제 체크아웃이라든지 몇 가지의 그런 매매 보호 장치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가 있고요. 그렇게 하려면은 소정의 비용을 조금 내야 돼요. 뭐 몇천 원 이렇게 해서 내야 되는데 뭐 사실은 복불복이잖아요. 좋은 사람이 걸리면은 그 몇천 원 아낄 수도 있는데 그래가지고 좋은 사람이 되면은 그냥 될 수도 있지만은 만약에 나쁜 사람한테 걸렸다라고 한다면 매매보호 장치 이용을 할 걸 하면서 이제 발길을 끊는다든지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이제 옥션은 그게 디폴트니까 예. 그 이제 만약에 이제 본인이 그냥 신경을 사람들과 굉장히 많이 이제 어울리면서 나는 카톡으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게 사고 파는 이런 것 자체를 즐긴다라고 하시면은 커뮤니티에서 하셔도 괜찮은데 그냥 나는 그런 거 싫고
그냥 좀 난 안전하게 거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중고장터들도 많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옥션 중고장터를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문 중고업자 같은 경우들은 그냥 저희 수수료를 전체 다 받는데 개인으로 올리시는 경우에는 이제 무통장 입금 현금으로 하게 되면은 1.5%, 그다음에 이제 카드로 하면 3%의 수수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장 큰 그 장점이라고 또 누구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이 완전 그 캠핑 매니아라 가지고 캠핑 가면은 왜 캠핑 장비들 같은 것들 다 뭐 누구는 스노우피크, 누구는 뭐 이렇게 하는데 나 혼자 막 뭐 예를 들면은 뭐 국산 장비 쓰고 있어요. 나 너무 쪽팔려라고 하면서 스노우피크 사야지라고 하면은 진짜 스노우피크 너무 비싸니까 중고 이런 것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상품들은 단가가 높으니까 무이자 할부를 해야 돼. 무이자 할부. 무이자 할부, 카드로 무이자 할부를 해야 되는데 이 현금 빡치기를 하려면 너무 힘든 거라 그런 경우에도 중고장터를 쓰시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카드가 이제 기본적으로 되니까 물론 이제 다른 데에서도 카드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옥션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카드 무이자 할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러면 그거를 파는 사람은 그 돈도 할부로 받나요 그러면? 카드 아니죠. 그건 아니죠. 예. 그 할부로 받지는 않고, 그러니까 할부는 이제 그 카드 회사에서 해주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받을 때는 전체적 다, 판매자는 다 받고, 예. 그 할부는 구매자만 하는 형식으로. 그렇구나. 네네네. 콘텐츠 발전소 IMC 플러스